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 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과 질환 중 비장과 관련된 질환의 한약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이 비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은 음중지지음이라 하여 음양 중 음의 기운이 가장 많은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 중에서는 토, 즉 흙의 성질을 가진 장기입니다. 흙은 만물의 근원이 되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비장 역시 흙과 같이 만물을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비장과 약간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장은 순환기계와 면역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적혈구를 제거하고 또 면역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한의학에서의 비장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혈을 통섭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혈액이 혈관 안을 잘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비장이 순환기계에 작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의학에서 비장은 이런 혈의 통섭보다는 소화 기능에 좀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비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비장으로 들어가고 비장에서 소화가 된 후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또한 비장은 정신활동도 주관하게 되는데 모든 정신활동은 심장이 주관하지만 기억 및 판단에 관련된 활동은 이 비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화 기능이고 그래서 비장과 관련된 질환은 소화기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장과 관련된 인체 부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술입니다. 비장은 소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체의 입과 가장 연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입술은 비장의 기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상태, 입술의 색깔들을 보게 되면 비장의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육, 즉 살이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영향을 받게 되면 살이 찌게 되죠. 그래서 이 살이 비장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비장이 허약하다면 살이 말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지, 즉 팔다리입니다. 팔다리는 비위가 주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비위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사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에 있는 액체와 관련된 것을 보자면 타액, 즉 침이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침이 음식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소화와 관련해서 비장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장과 관련된 대표 질환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소화기계 질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복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광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광란은 구토하거나 설사하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구토가 나타난다든지 변비 혹은 설사가 나타나는 것도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질 증상도 비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이질은 세균 등의 감염이 되어서 설사가 심하게 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의학에서는 비장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 비장의 기능 중에 혈액이 혈관 속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각종 출혈 증상들이 또 이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한다든가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출혈 증상들은 심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혈액에 열이 있으면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 증상이 보일 때는 여러 가지 재반 증상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환자에게 열이 보인다면 심장과 관련된 처방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소화기 증상들이 많이 보인다 하면 비장과 관련된 처방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 음식을 먹고 체하였을 때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 이런 것들도 모두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 가능한 본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장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본초는 대부분 소화 기능이 뛰어난 약물들이 많고, 그래서 맛이 대부분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맛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는 장미과 산사나무의 과실입니다.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맛은 시고 단 편입니다. 이 산사는 비장, 위장, 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사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작용을 돕고, 또한 우리 몸의 기운을 잘 운행시키며 나쁜 피를 제거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산사의 경우 단백질이나 지방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고기 같은 육식을 하였을 때 이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 증상을 보게 되면 육식을 하여 소화가 잘 안 될 경우, 이를 통해서 복부가 더부룩하고 혹은 설사를 하거나 혹은 복통이 있을 때 이 산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사는 전임상 실험을 통해 여러 효과가 알려져 있는데요. 간세포 보호 효과, 항당뇨 효과,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 개선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가입니다. 메가는 벽과에 속한 보리의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은 평합니다. 즉, 이 메가는 뜨겁거나 찬 성질이 없고요. 맛은 단맛이 납니다. 많은 곡류들이 맛이 단맛이 나는데 이것은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쌀이나 메가 같은 것을 오래 씹으면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류들은 주로 소화작용에 작용하게 되고, 이 메가 또한 비장, 위장, 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메가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는 우리 몸의 기운 운행을 도와주면서 소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주로 음식을 먹고 체했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혹은 수유부의 경우 유주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메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가 역시 전임상 실험을 통해 여러 효과들이 밝혀져 있는데요. 고지혈증 개선, 고혈당 개선, 비만 개선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물들은 비만 치료에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백출입니다. 백출은 국화과에 속한 삽주의 뿌리 줄기를 뜻합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면서 단맛이 납니다. 이 백출 역시 비장과 위장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출 역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돋궈서 소화작용을 잘 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백출은 특히 우리 몸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우리 몸에 쌓인 불필요한 습기는 소화 기능에 특히 작용하여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출은 이 습기를 제거하여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 본초 중에서도 이름 끝에 출자가 들어가는 약물들은 보통 습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출이 치료하는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소화기관이 허약해져서 밥을 많이 먹지 못하거나 이를 통해서 복부가 더부룩하게 부르고 설사를 하거나 혹은 몸속에 불필요한 담음이 생겨서 어지럽거나 혹은 몸 여러 군데에 수종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이 백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출 역시 여러 효능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질대사 개선, 지방간 개선, 항비만 효과가 있어서 비만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활용하기 좋은 본초입니다. 그 외에도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완화하고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여러 소화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약입니다. 산약은 막과에 속한 마의 뿌리줄기를 사용하게 되며 성질은 평하며 맛은 단맛이 납니다. 이 산약은 한국에서 실제로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장, 폐장, 신장에 들어가서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몸속에 진액을 만드는 작용도 하는데 이 산약을 잘라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약은 몸속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시켜주고 특히 폐의 기능을 돕게 됩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을 도와서 비뇨 생식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 산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약이 주로 치료하는 증상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밥을 적게 먹거나 오랫동안 설사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폐 기능이 떨어져서 기침을 많이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유정이라든지 대하 같은 비뇨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증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약 역시 여러 효과가 알려져 있는데요.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세포를 활성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추라고도 부르는데요. 갈매나무과에 속한 대추의 성숙한 과실입니다. 이 대조 역시 한국에서는 식품으로 아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이 대추를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대조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단맛이 나며 비장, 위장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대조 역시 소화 기능을 돕는 게 가장 큰 효능입니다. 또한 몸에 허약해진 기운을 보충하는 데도 쓰이며 진액이 부족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영위를 조화롭게 하며 또 다른 약독을 해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는 여러 처방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주로 치료하는 증상을 살펴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밥을 적게 먹거나 혹은 대변을 볼 때 무름변을 누고 인체가 허약해졌을 때 이 대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뛴다든지 히스테리 증상이 보일 때도 이 대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조 역시 많은 효과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의 항염증 효과도 알려져 있으며 항우울증 효과, 치주질환 억제 효과, 간 보호 효과, 그리고 체중 증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장 관련 질환의 한약 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처방은 이중탕입니다. 이 이중탕은 방제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인삼, 건강, 감초, 백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탕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인데요. 이 인삼이라든지 건강 같은 약초는 속을 데펴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백출이 보이죠?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습기를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초 같은 경우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작용도 하게 되고, 이 감초는 다른 여러 약물들이 조화롭게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탕은 기운을 도와주고 특히 소화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데, 속도 따뜻하게 하여 혹시 속에 한증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치료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탕은 비위가 허약하고 차가운 증상이 보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증상으로는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복부 쪽이 통증이 오는데 시린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며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식욕이 감소되는 증상도 보이고요. 속에 한증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팔다리가 차가운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을 위해 혀와 맥을 살펴볼 경우에 혀는 차갑기 때문에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고요. 맥은 이 병이 우리 몸속 안에 있기 때문에 침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맥을 잡았을 때, 꾹 눌렀을 때 맥이 잘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탕은 따뜻하게 해준다. 즉, 음과 양으로 봤을 때 양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허약하여 각종 출혈증이 나타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이 양 역시 기가 하는 기능과 같이 혈액이 혈관 안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데, 양이 허하게 되면은 이를 하지 못해 각종 출혈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한다든지 코피가 난다든지 대변에 피가 섞인다든지, 혹은 여성분들의 경우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일어날 때 이 이중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질환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복통, 설사, 구역,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장애가 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감각장애라든지 냉증, 근육의 긴장, 요통, 요각통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소화기계 각종 염증성 질환, 위식이지장염, 위궤양, 대장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중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치엄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한 환자를 치료한 예인데요. 설사를 주증으로 하는 75세 여성에게 이 이중탕을 8일 동안 투여하였습니다. 물론 이중탕만 먹인 것이 아니고 뜸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8일간 진행했을 때 치료 전에 하루에 설사를 7번에서 8번 정도 하던 환자가 치료 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로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즉, 이러한 이중탕은 여러 소화기계 질환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탕 역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열이 나는데 염증성 열이 있는 경우 이 이중탕을 투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중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을 경우 이 열을 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나 고령자, 심장이나 신장에 장애가 있는 환자, 혹은 부종이 있는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겠습니다. 이 이중탕은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약과 병용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칼륨이나 감초 혹은 감초의 주요 성분이 들어간 약물이나 이뇨제 중에 프로세미드,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메치아지드
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이뇨제와 병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겨 근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장의 개념과 비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본초, 한약치료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장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치료요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